안녕하십니까.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이창욱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GLC220D 포매틱 차량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설명에 앞서 저희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은 드림그림 작품이 전시장 곳곳에 전시된 아트 쇼룸으로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방문 부탁드립니다. 키레스고 기능입니다.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도어 캐치 바깥쪽 부분에 터치를 하게 되면 차량 문이 잠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 문을 열어야 할 경우에는 도어 캐치 안쪽으로 손을 넣었을 때 차량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도어 캐치 손 양쪽으로 맞잡게 되었을 때는 인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썸머 오프닝 클로징 기능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썸머 오프닝 클로징은 차량 내부에 환기를 시키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차량 키에 열림 버튼을 길게 꾹 누르고 계시면 차량의 모든 창문과 썬루프까지 개방이 되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반대로 차량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에서는 잠금 버튼을 길게 꾹 누르고 계시면 차량의 모든 창문과 썬루프까지 닫히게 됩니다. 트렁크 개폐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개폐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운전석 도어 하단의 버튼을 이용해서 트렁크를 여는 방법, 두 번째는 차량 키의 트렁크 버튼을 이용해서 여는 방법, 세 번째는 엠블럼 밑에 버튼을 이용해서 여는 방법,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핸즈프리 액세스라고 해서 무거운 짐이 있어도 트렁크를 편하게 열 수 있는 발로 트렁크를 여는 기능입니다. 트렁크를 여셨을 때 왼쪽 오른쪽에 각각에 위치한 버튼들은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문을 닫아 주실 때는 왼쪽에 있는 트렁크 닫힘 버튼을 이용해서 트렁크를 닫아 주셔도 되고, 두 번째 위치한 버튼은 트렁크와 사이드 미러 그리고 모든 문까지 닫히게 하는 기능입니다. 트렁크 높이 조절 방법입니다. 왼쪽에 위치한 버튼으로 이용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스탑이 되고, 이 상태에서 길게 꾹 누르고 계시면 소리와 함께 저장이 됩니다. 초기화를 원하실 때는 다시 꾹 누르고 계시면 소리가 2번 울리면서 초기화가 됩니다. 주유구 개폐 방법입니다. 주유구는 차량 내부에서 버튼을 이용하여 열어줄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오른편에서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끝에서 한번 눌러주시면 주유구가 열리게끔 되어 있고, 빨간색 캡은 디젤 연료, 파란색 캡은 요소수 용액을 주입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닫아주실 때는 반대로 그냥 닫아주시면 되고, 차량 문이 잠금 해제가 되어 있는 경우에서만 열리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리 시트 설정 방법입니다. 시트를 조절해 주실 때는 시트 하단에 위치한 버튼으로 앞뒤 조절과 높이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위쪽에 위치한 버튼은 허벅지 받침대로서 좀 더 넓게 또는 좁게 설정이 가능하고,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시트를 다 맞춰주신 상태에서는 왼쪽에 위치한 버튼으로 메모리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메모리를 하실 때는 밑에 있는 메모리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 숫자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소리와 함께 저장이 됩니다. 총 3분까지 저장을 해주실 수 있고, 우측에 있는 버튼은 시트 열선입니다. 한번 눌렀을 때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위치한 버튼은 차량 내부의 전체 잠금과 잠금 해제 버튼입니다. 위쪽에 위치한 버튼은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개폐할 때 누르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위치한 버튼은 사이드 미러 조절 버튼입니다. 왼쪽 오른쪽 각각 구분 지어서 눌러주신 다음에 사이드 미러를 각각 조절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아래에 위치한 버튼은 창문 개폐 버튼입니다. 총 2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눌러주셨을 때는 수동으로 여는 방법과 길게 눌렀을 때는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 반대로 닫아주실 때 가볍게 올려주시거나 또는 한번 다 당겨주셨을 때는 자동으로 닫는 버튼입니다. 그 아래쪽에 위치한 버튼은 창문 도어 락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하단에 위치한 버튼은 트렁크 개폐 장치 버튼입니다. 앞으로 당겨 주셨을 때 트렁크를 열어 주실 수가 있고, 반대로 닫아 주실 때는 앞으로 누르고 계시면 트렁크를 닫지만 중간에 손을 한번 떼게 되면 트렁크는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해서 트렁크 개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설정 방법입니다. 저희 차량은 보통 오토로 두고 쓰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수동으로 설정하실 때에는 오른쪽에 위치한 버튼은 하향등, 왼쪽은 미등, 그리고 또한 아래쪽에 위치한 왼쪽 오른쪽을 각각 조절할 수 있는 파킹등입니다. 이 파킹등 같은 경우는 따로 뒤쪽에 있는 후미등에만 불을 켜는 기능입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은 후방 안개등 버튼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계기반의 밝기 조절 버튼입니다. 아래로 또는 위로 올려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보통은 사이드 브레이크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저희 차량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시동을 끄게 되면 자동으로 걸리고,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된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앞으로 한번 당겨주시면 풀어주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눌러주셨을 때 다시 수동으로 잠궈 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및 위치 조절 방법입니다. 방향지시등 아랫부분에 위치한 레버로 사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위치 조절을 해주실 때에는 앞으로 또는 반대로 넣고 위, 아래로도 높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같은 경우는 끝에 위치한 버튼을 위에서 돌려주시면 ON, 반대로 돌리면 OFF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퍼 조절 방법입니다. 와이퍼는 점선과 실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점선 부분은 오토 와이퍼 시스템, 실선 부분은 수동으로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끝에 위치한 버튼은 한번 눌렀을 때는 와이퍼를 한번 작동하는 것과, 길게 꾹 눌렀을 때는 앞쪽에 있는 창문에 워셔액과 함께 와이퍼가 작동이 됩니다. 우측에 위치한 버튼은 리어 와이퍼로서 한번 위로 올렸을 때 와이퍼가 한번 작동을 하며,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위로 올렸을 때는 워셔액과 함께 작동이 됩니다. 컬럼식 기어 사용 방법입니다. 저희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의 경우는 컬럼식 기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티어링의 오른쪽에서 기어 변속이 가능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렸을 때는 드라이브, 반대로 쭉 올렸을 때 후진, 그리고 아래로 살짝 내리거나 올렸을 때는 중립 기어, 반대로 이제 오른쪽 끝에 위치한 버튼을 눌렀을 때는 파킹 기어로 변속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 위치한 버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쪽에 위치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터치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로 훑어서 내려주시면 앞에 있는 화면 정보를 변경해 주실 수 있고, 우측으로 넘겨서 또 화면 정보를 변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위치한 버튼은 이 계기반의 홈 버튼으로서 트립을 제외한 나머지 메뉴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위치한 림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은 리밋 기능으로서 속도 제한 버튼입니다. 먼저 림 버튼을 눌렀을 때는 계기반 하단에서 림이라는 표시등이 뜨고, 그 상태에서 속도를 제한을 거실 수가 있고, 반대로 해제하실 때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림 기능은 비활성화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한 버튼은 저희 차량의 반자율주행 기능으로서 우측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앞에 차량과 거리 조절도 가능하고, 활성화를 해주실 때에는 위에 있는 버튼을 올렸을 때 달리고 있는 현재 속도가 저장이 되면서 이 반자율주행 기능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게 되면 계기반 하단 부분에서 초록색으로 불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속도 변경을 원하실 때에는 다시 한번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쪽으로 해서 속도 변경을 해주시거나, 이제 해제를 하실 때에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셔서 해제를 해주시거나, 아래쪽에 위치한 캔슬 버튼을 내려서 취소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하실 때에는 리스타트로서 RES 버튼으로 한번 올렸을 때는 전 단계의 속도를 불러들여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는 기능입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위치한 버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버튼은 센터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왼쪽에 위치한 버튼을 눌렀을 때는 디스플레이의 홈 메뉴, 가운데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서 스크롤을 하셨을 때는 메뉴 변경과 클릭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또한 뒤로 돌아갈 때는 이전 버튼을 눌러주시면 메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위치한 버튼들은 차량과 핸드폰이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전화가 오면 위로 올리면 전화를 받는 버튼, 아래로 내리게 되면 전화 종료 버튼입니다. 가운데에 위치한 버튼은 볼륨 조절 버튼으로서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려서 볼륨 조절을 해주실 수 있고, 누르게 되면 음소거를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아래로 내리게 되면 차량의 즐겨찾기 메뉴로 넘어가는 버튼입니다. 반대로 이제 위로 올리게 되면 음성인식 기능으로서 차량에 대한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전화 기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화 기능은 차량과 핸드폰을 블루투스 연결을 했을 때 차량에서 전화를 받고 끄는 기능입니다. 우선 차량의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를 먼저 활성화를 해 주신 다음에 차량의 전화 메뉴로 들어가서 장치 연결 버튼을 누르면 연결된 장치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터치를 통해서 핸드폰에서 연결 등록까지 눌러주시면 핸드폰과 차량이 블루투스가 연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 목록과 문자 메시지까지도 동기화가 완료가 될 수 있어서 이 점 참고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의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안내 서비스까지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메뉴에 들어가셔서 하단 부분에 있는 목적지 입력란을 터치, 그리고 초성으로도 검색이 가능하지만 풀네임으로 검색을 했을 때 우측에서 결과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터치를 해서 한 번 더 터치를 하게 되면 화살표 모양을 눌렀을 때는 길 안내 시작, 위에 있는 별표 모양을 눌러서는 즐겨찾기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즐겨찾기 메뉴를 확인해 주실 때는 차량에 있는 별표 모양을 눌렀을 때 차량의 즐겨찾기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즐겨찾기에 있는 메뉴를 삭제하실 때는 목적지를 길게 꾹 누르고 계시면 삭제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즐겨찾기 삭제까지도 가능합니다. 라디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디오는 라디오 채널에 들어가서 원하는 주파수 채널로 바로 들어주실 수가 있고, 저희 차량은 자동 주파수 채널이 가능합니다. 라디오도 즐겨찾기가 가능한데 즐겨찾기를 원하실 때는 아래와 같이 플러스 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라디오 채널 추가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옆에 있는 미디어 버튼은 핸드폰과 블루투스 연결했을 때 음악 재생과 USB 포트에 음악을 담으셔서도 USB 미디어 재생이 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웰빙이라고 하는 버튼은 저희 차량의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무드 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밝기 또한 조절도 가능하고, 색상에 들어가서 64가지의 개별 컬러 색상과 투톤의 형식을 띠고 있는 멀티 컬러 색상까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정보는 차량에 대한 상태와 엔진의 출력과 부스터 상태, 차량의 연비, 사용 설명서까지도 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마찬가지로 C2C 케이블을 이용해서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컵홀더 앞쪽에 위치한 USB 포트에 연결을 해주시고 핸드폰과 연결을 했을 때 앞쪽에 있는 개인정보 동의, 차량에서 핸드폰에서 다음 버튼을 눌러주셨을 때 앞쪽에 있는 화면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바로 카카오 내비 실행이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의 일부 어플들이 마찬가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제를 원하실 때는 케이블을 분리해 주시면 바로 해제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설정 메뉴입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메뉴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퀵 액세스에 있는 메뉴를 보시면 차선 이탈 어시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 차선 이탈 어시스트 기능은 차선을 벗어날 때의 경고음을 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있는 스티어링 휠 어시스트 기능은 반자율 주행 시에 핸들을 중앙으로 유지하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항상 켜고 주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HUD 버튼은 앞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온 오프 버튼입니다. 원치 않으실 때는 눌러서 해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보조장치 버튼입니다. 이 보조장치 기능은 차량의 안전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에 들어가면 조기 경고에 대해서 차량의 센서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음량과 높이 조절까지도 가능합니다. 교통표지판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이 교통표지판 어시스트 기능은 계기반 및 HUD 상단에서 제한 속도 구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도 선택이 가능하며 제한 속도를 따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능동형 차선 이탈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이 능동형 차선 이탈 어시스트 기능은 시속 60km 이상 속도에서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점선과 실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점선 부분에서는 핸들의 진동을, 실선에서는 다시 차선 안쪽으로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이 또한 항상 켜고 주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끈 상태로 주행을 하시다가도 다시 시동을 거셨을 때는 항상 켜져 있음을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 기능은 전방 차량에서 급 정지 또는 운전자가 부주의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였을 때 차량이 브레이크가 자동적으로 개입하여 밟아주는 기능입니다. 이 또한 거리를 조기, 중간, 후기, 그리고 꺼짐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텐션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이 주의 어시스트 기능은 장시간 주행 중에 운전자에게 휴식을 권고해주는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항상 스탠다드로 놓고 주행을 하실 수도 있지만 따로 오프도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이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은 차량의 후측방 쪽으로 물체가 감지가 되었을 때 차량의 사이드미러 끝 쪽으로 붉은 삼각형 표시등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으실 때는 비활성화까지도 가능합니다. 거리 기준 속도 어댑테이션 기능입니다. 급 커브 시 또는 교차로 진출입 시에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이질감을 느껴서 원치 않으실 때도 이 또한 마찬가지로 비활성화도 가능합니다. 차량입니다. 차량에서는 다이나믹 셀렉트라고 하는 인디비주얼 설정, 주행 모드를 나만의 모드로 맞게끔 설정도 가능합니다. 주행 모드, 스티어링, 그리고 ESP의 각각 기능을 모드에 맞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속도 제한 기능입니다.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의 속도에 제한을 거는 기능입니다. 제한 속도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속도로 따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해 주실 수 있고, 승하차 편의 기능은 이제 시동을 끄고 운전석의 도어를 열었을 때 스티어링 휠과 시트 사이를 멀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또한 세부적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벨트 조정입니다. 벨트 조정은 한번 벨트를 맸을 때 다시 한번 몸에 맞게끔 포지셔닝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원치 않으실 때는 비활성화. 잠김 알림음은 이제 문을 잠궜을 때의 소리와 함께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자동 잠금입니다. 주행 중에 30km 이상 속도가 주행이 되었을 때는 차량 실내에서 자동으로 문을 잠궈주는 기능입니다. 사이드미러도 마찬가지로 문을 잠궜을 때 자동으로 사이드미러 접히는 것도 설정이 가능하고, 주유소 검색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에서 내비게이션 주행 중에 주유소를 검색하실 수 있는 주유소 검색 또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있는 동면 모드입니다. 이 동면 모드 기능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 활성화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주차를 하셔야 할 경우에는 배터리 방전을 막기 위해서 따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기능입니다. 라이트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마찬가지 실내, 실내, 차량에 있는 라이트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4가지의 개별 컬러와 10가지의 멀티 컬러 색상을 조절해 주실 수가 있고, 실외 소등 지연은 이제 문을 잠궜을 때 실외 외부에서의 소등이 지연이 되게끔 설정하는 시간 설정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실내 소등 지연도 내부에서 불이 꺼지는 것을 따로 설정해 주실 수 있고, 이 주변등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에 접근을 하였을 때 차량 주변에서 등이 들어오는 것을 따로 활성화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메뉴에서는 차량의 계기판 및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디자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할 수 있는 디자인 모드는 총 3가지 모드로서 클래식, 스포츠, 프로그레시브 모드가 있습니다. 입력 설정입니다. 키보드에 입력할 수 있는 언어 설정을 따로 선택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링고트로닉 기능은 음성인식 기능입니다. 제가 몇 가지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앰비언트 라이트 빨간색으로 바꿔줘. 알겠어요. 색상을 바꿀게요. 이와 같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안녕 벤츠. 이제 말씀해주세요. 나 더워. 온도를 17도로 낮춥니다. 이런 식으로도 음성 명령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기능을 원하실 때는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나 좀 도와줘. 음성명령 트레이닝을 마치시면 음성명령 이와 같이 아래와 같은 메뉴들도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오디오 메뉴에 들어가서는 내비게이션 및 전화, 각종 오디오에 대해서도 음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간 및 날짜는 시간 설정에 대해서도 자동 설정 및 원하는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언어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어 이외에도 다양한 언어 선택도 가능합니다. 공조기 설정 버튼입니다. 공조기 설정은 가운데에 위치한 버튼들로 이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각각에 위치한 버튼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 설정 버튼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버튼은 송풍 방향에 대해서 모드 변경 버튼, 세 번째 버튼은 바람의 세기 버튼입니다. 1단계에서 한 번 더 내렸을 때는 전체 실내에 대한 오프 버튼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토로 설정되어 있는 버튼은 설정되어 있는 온도 외에 통풍 방향, 바람 세기를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버튼입니다. 앞에 맥스라고 써져 있는 버튼은 앞유리 성해 제거 버튼, 리어는 뒷유리 열선 버튼입니다. 우측에 있는 싱크 버튼은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설정 버튼입니다. 내부 공기 순환 버튼, 에어컨 버튼까지도 활성화, 비활성화가 가능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메뉴 버튼은 한번 눌러서 들어가면 앞에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 내에서도 터치로도 공조 설정이 가능합니다. 퀵 메뉴입니다. 센터 디스플레이 내에 있는 대표 메뉴들을 버튼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화 메뉴를 들어갔을 때는 블루투스 연결 시에 통화 목록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메뉴에서는 내비게이션 목적지 입력까지 가능하고, 라디오 버튼은 주파수 채널 확인과 한 번 더 눌렀을 때는 미디어 버튼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측에 있는 버튼은 차량에 대한 설정 버튼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위치한 버튼은 차량의 즐겨찾기 메뉴 버튼입니다. 원하는 메뉴를 즐겨찾기로 설정했을 때는 즐겨찾기 메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측에 있는 버튼은 비상등 버튼입니다. 위쪽에 위치한 버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쪽에 위치한 버튼들은 차량의 실내등입니다. 왼쪽, 오른쪽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의 독서등,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버튼은 중앙 실내등, 오른쪽에 위치한 버튼은 후방 실내등입니다. 왼쪽에 불이 들어와 있는 버튼은 전체 실내등에 대한 오프 버튼으로서 현재는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오지만 눌러서 해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위치한 버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메르세데스 및 콜 버튼 기능으로서 SOS 같은 경우는 한번 눌러서
위에 있는 빨간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메르세데스 벤츠 SOS 센터로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차량이 고장이 났거나 차량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을 취해주는 버튼은 기능이고요. 오른쪽에 위치한 버튼은 저희 메르세데스 미 고객센터입니다. 차량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거나 서비스 센터 예약 문의까지도 가능하니 차량 내부에서 버튼을 이용해서 전화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에는 선글라스를 수납할 수 있는 선글라스 보관함입니다. 썬루프 개폐 방법입니다. 썬루프는 선글라스 보관함 앞쪽에 위치한 버튼들로 이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당겨주셨을 때 썬루프가 열리게끔 되어 있고, 닫아주실 때는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닫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틸팅을 원하실 때는 썬루프 버튼을 위로 올려주시면 틸팅이 가능하고, 반대로 내려주시면 틸팅이 닫히게 됩니다. 암레스트입니다. 암레스트 버튼은 가운데 위치한 버튼을 눌러서 개방을 해주실 수 있고, 암레스트 안쪽으로는 C타입 포트 2개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차량의 센터 콘솔 안쪽의 내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는 컵홀더 2개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또한 차량 키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을 때는 컵홀더 오른쪽 편으로 키를 넣으셨을 때 비상시동 1회를 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USB C타입 포트와 핸드폰 무선 충전까지도 가능합니다. 앞쪽으로 핸드폰을 넣으셨을 때 무선 충전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터치패드입니다. 터치패드 기능은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앞쪽에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상, 하, 좌, 우로 스크롤 통해서 이용해 주실 수가 있고, 원하는 메뉴에 들어가실 때는 한 번 더 눌러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단에 있는 버튼들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되돌아가기 버튼,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홈 메뉴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메뉴는 라디오 채널 또는 차량의 미디어 재생 시에 이전 곡 또는 다음 곡으로도 되돌아갈 수 있는 버튼입니다. 터치패드 왼쪽 버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맨 윗칸에 있는 버튼은 다이내믹 셀렉트라고 해서 주행 모드 변경 버튼입니다. 평상시의 주행에 있어서는 컴포트라고 하는 주행 모드에 설정이 되어 있지만, 모드 변경을 원하실 때는 위와 같이 에코 모드, 연비주행 모드입니다.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인디비주얼 설정까지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에 위치한 버튼은 파크트로닉 센서 오프 버튼입니다. 차량에 있어서 감지 센서를 오프하는 버튼입니다. 눌렀을 때 빨간불이 들어온 게 오프 기능이고, 다시 한번 눌러서 온 상태로 두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M 버튼은 매뉴얼이라고 해서 수동 변속 기능입니다. 차량의 엔진 브레이크를 거셔야 될 때, 수동으로 단을 올리고 내리셔야 될 때는 스티어링 휠 뒤쪽에 위치한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수동 변속이 가능합니다. 밑에 있는 에코 스탑 앤 스타트 버튼입니다. 차량이 정지 상태일 때, 대기 상태였을 때 차량의 공회전을 꺼주는 기능입니다. 다시 출발을 할 때는 공회전이 켜지기 때문에 연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는 목적입니다. 볼륨 버튼입니다. 볼륨 조절은 올리고 내려서 볼륨 조절도 가능하며, 눌렀을 때는 음소거 기능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있는 버튼은 디스플레이의 온, 오프 버튼입니다. 한번 눌렀을 때는 시스템과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정이 가능한데, 시스템 끄기를 하셨을 때는 소리와 화면이 꺼지고, 디스플레이를 끄셨을 때는 화면만 꺼지게끔 설정이 가능합니다. 파킹 파일럿 버튼입니다. 이 파킹 파일럿 버튼은 자동 주차 시스템입니다. 자동 주차를 원하실 때는 주행 중에 파킹 파일럿 버튼을 눌러주시면 차량이 인지하여 자동 주차까지 지원을 하게끔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 외에도 화면을 내렸을 때는 후방 카메라 또는 센서와 함께 후방 카메라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있는 버튼은 ESP 기능입니다. 이 ESP 기능은 미끄럼 방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켜고 주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하이패스입니다. 하이패스는 글로브 박스 안쪽으로 위치하여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 안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카드 슬롯을 넣어주시고, 왼쪽에 위치한 버튼으로는 음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량 조절을 하실 때에는 버튼을 이용해서 음량 조절해 주실 수 있고, 길게 꾹 누르고 계셨을 때는 언어 변경까지도 가능합니다. 차일드 락 기능입니다. 저희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의 경우 차량 내부에 잠김이 되어 있더라도 안쪽에서 문을 열었을 경우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일드 락 기능을 위로 올려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제하실 때는 다시 아래로 내려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아이소픽스입니다. 아이소픽스는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장착하실 때에는 아이소픽스 버튼을 눌러서 고리에 카시트를 걸어서 장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본닛 개폐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하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아래에 위치한 버튼을 1차적으로 개폐를 해주신 다음에 바깥쪽 부분에서 엠블럼 기준 좌측에 위치한 버튼을 들어서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정면을 바라봤을 때 좌측에는 배터리, 우측에는 워시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모품 교체 및 차량 정비를 원하실 때에는 우수한 정비 기술력을 보유한 가까운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닛을 닫을 때에는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세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GLC 220D 4매틱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드린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이창욱이었습니다. 저희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은 서초구 최초로 EQC400 4매틱 차량이 전시되어 있으며 AMG PC 또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서초전시장 고객 전용 픽업 앤 딜리버리 캐리어 무상 서비스로 고객님 차량을 책임지고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하셔서 차량 시승 및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